2023년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 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초청패라든지 또는 창독패, 네, 그 다음에 다른 1억 이상 뭐 디딤돌 과제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성장 지원 사업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물론 사업계획서 잘 쓰셔야 되고 또 경쟁률도 꽤 높을 겁니다. 자,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 이런 걸 보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내가 메인 사업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고객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개발하거나 또는 고도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걸 신청해라 라고 하는 거죠. 상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하거나 스케일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지난번 사업들 중에서 또 비슷하게 정부 100% 보조가 또 나왔네요. 보통 10%에서 30%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최대 1억인데 100% 준다? 야,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고요. 지원 규모 350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이에요. 20개, 한 100개 이런 게 진짜 힘들어요. 초창배도 물론 힘들죠. 올해도 뭐 1000개가 안 되는데 1000개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자,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알고 계시죠, 이제? 자, 기본적인 업종별 매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업종 같은 경우 10인 미만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좀 많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업종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신청 분야는 3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택일이에요, 택일. 하나만. 라이프스타일 유형, 로컬 브랜드 유형, 글로벌 유형. 이름에서 조금 연상되시나요? 라이프스타일과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지역 색깔에 맞는 제품이 또는 상품을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냐, 이런 것들로 나의 분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청 자격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소상공인 단독이거나 파트너사와 협업 방식으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파트너사와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파트너사를 잘 선택해서 그들이 도움을 줘서 사업계획서든 또 다른 뭐 데이터든 추가적인 자기들의 재능들을 협업해서 이 사업을 따내서 이 돈을 나눠 갖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이 사업을 선택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자, 심사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지원자들을 쫙 보는데 다 단독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와요. 좋은 파트너사와 함께 지원을 했네? 내용도 꽤 알차. 여기 눈에 더 들어와요. 평가 점수가 높아지겠죠. 좋습니다. 3가지 유형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라는 게 핵심이에요. 의식주. 예를 들면 먹고 그 다음에 또 입고 또는 주거 환경에서 어떤 것을 컨텐츠를 접목할 거냐, 뭐 VR을 접목할 수도 있고 AI도 접목할 수 있고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예상되는 게 뭐 한복, 국내 같은 경우는 옷에 한복을 어떤 컨텐츠를 접목할 수도 있겠죠. 로컬 브랜드입니다. 제주 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티백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글로벌 유형입니다. 사업 모델을 수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IT 서비스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다른 나라에 별로 없다,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욱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돼서 그걸 또다시 역으로 수출을 한다. 동남아 쪽으로 아직 제대로 정착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1억이고요.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줍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 기관들별로 보유한 인프라, 육성 프로그램 등을 네,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계, 우대 지원, 어떤 사업 다른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하세요라고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가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1차는 최대 6천만 원이고 2차는 4천만 원. 간혹 오해하는 게 사업자금 최대 1억 이 말이 현혹돼서 나 1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초창패도 1억이에요 최대. 근데 평균 지급 금액이 7천이라 돼 있어요. 근데 쭉 보면요 꼴찌에서 1등까지 금액이 천차만별로 더블까지 차이가 나기도 해요. 뭐 최소한 3, 4천만 원 받는 분들도 생겨요. 어떤 분은 9천만 원까지 받기도 해요. 진짜 1억까지 받을 수도 있겠죠. 너무 월등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심사하고 평가한 사람들이 아니 1억까지 줬던 이유가 뭐냐? 또 평가를 받거든요. 네. 자, 사업화 자금은 업체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자부담이 없다라는 게 근래 코로나 이후에 종종 나왔었는데 지금 뭐 거의 모든 사업들이 자부담들이 다 있거든요. 다시 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금은 100% 지원입니다. 자, 볼까요? 어떤 지원 항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외주 용역비가 가능합니다. 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외주의 용역 개발 의뢰를 할 수 있죠. IT 또는 또 제품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브랜드 홍보도 외주를 줄 수 있죠. 내부 직원들 또는 대표님 스스로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름 짓는다거나 근데 저희 회사 이름도 저희 전문가분, 네이밍 전문가분한테 요청드려서 지었단 말이죠. 너무나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을 단단하게 시켜드린다는 어니스트와 스톤의 합성어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스스로 막 한다고 잘 나오지 않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네, 전문가 활용비, 전문 기관의 자문 비용,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 근데 이러한 전문가 활용비는 아마 정해져 있는 그 전문 자격사 또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료비, 네, 재료 구입비, 수수료, 특허, 취득, 네, 산업재해권 취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관기관이 보유한 멘토링 브랜딩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연계 우대 지원서 뭐가 있는지 볼까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졸업생 로컬 크리에이터 수혜업체가 사업에 신청한 다른 것들에서 오시면 우대 가점을 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 자금과 크라우드 펀딩 매출에 따른 융자 오늘따라 오타가 좀 많네요. 네. 2022년도에 파이널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에는 네,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 특허청에 IP 창출 종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최대 1,760만 원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다음 단계로 하시게 되면 네, 이거 선정이 1차 통과한 업체의 경우에는 네, IP 창출 종합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5대 가점이 됩니다. 3월 24일 4시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신청서 작성이 꽤 어려우실 거예요. 네, 신청 방법은 네, 투쌀.co.kr 네, 강간 소상공인 성장 지원 공식 누리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링크도 다 달아놨고요. 제출 서류, 신청서 뭐 간단한 이 이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파트너사가 있다면 기업 소개서, 매칭 요청서 없다면 매칭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추후에도 매칭을 할 겁니다. 네,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포트폴리오, 회사 소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신청 공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2월 22일에 나온 사업이고요. 쭉쭉 내려가네요. 자, 천천히 볼게요. 사업 목적. 네,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기업가 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어필해야 돼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 대상, 이런 걸 보유한 사람이다. 이 단어들을 또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기업가 정신 이런 걸 내가 강조하고 싶다. 네. 지원 내용, 기간 350개. 네, 엄선하고 나서 네, BM 고도화 네, 105개 팀 6천만 원 지원하고요. 스케일업 네, 최대 4천만 원. 자, 350개 엄선을 했는데요.
그 중에 6천만 원 지원해주는 곳은 105개밖에 안 됩니다. 이후에 30개 팀이 또 엄선이 돼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자, 1차 오디션 선정이 되면 다음 지원 사업, IP 지원 사업 1,760만 원 지원해주는 거 들으셨죠? 자, 1단계 1차 오디션만 통과하면 사실은 돈 지원 받는 건 없어요. 근데 다른 지원 사업에 가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105개 안에. 6천만 원 받으시려면. 엑셀러레이터라는 창업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주관 기관들을 이렇게 멘토링 해드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소상공인, 네. 기본적인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되는데, 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만이고, 이외는 5명이어야 됩니다.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규모가 확대가 됐을 때, 소상공인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11명이 됐어. 10명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10명이야, 11명이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넘어갔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지만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 되는 순간으로부터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10명이 넘었다고 나는 안 돼, 이 생각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 방식으로 가능하다. 파트너사는 여러 개 안 돼요. 한 개만 되는 거고. 주간 기간별로 네, 별도 진행 예정입니다. 파트너사는 창작자 또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종업종 소상공인 중에서 택일을 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터 또는 이제 막 시작한 다른 초기 기업인데 나랑 협업할 수 있는 곳 또는 아예 다른 업종인데 이걸 짬뽕했을 때 요즘 융합 많이 하죠. 잘 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1 플러스 1이 3이 되거나 10이 될 수 있는. 자, 신청 분야 3가지 말씀드렸던 라이프 스타일이냐,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어디 할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신청 제한 사항들은 가장 공통적인 내용이죠. 국세, 지방세 찬압이 되어 있거나 폐업, 휴업이거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네, 이런 경우들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네, 사업화 자금. 네, 1차 최대 6천만원, 2차 4천만원까지. 그리고, 최대요. 최대 6천만원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네, 이런 지원 항목들이 있죠. 1차에서 어떤 걸 해볼지, 내 사업계획의 예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적어주면, 그게 딱 항목마다 점수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화 프로그램도 있고, 네, 연대 우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요게 좀 매력적이네요. 1차만 통과하더라도 우리 요거 5대 가점 받을 수 있다. 이거라도 우리 받으려면, 네, 1차 통과하자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24일까지, 네, 신청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가급적 2, 3일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지원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신청이 몰려요.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하던 그날 그 시간 하루 있었던 게 지금 4개의 시간대로 나눴는데도 당일날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몇백 명씩 대기를 타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감일에 좀 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 3일 전에 마무리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 접수되면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네, 투셀 여기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자, 대상자 본인 신청하셔야 되고 네, 한 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네,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해. 미리 내용들을 다 작성해 놓고 홈페이지에 갖다 붙이게 하시면 좋아요. 네. 거기 미리 들어가 보셔서 신청하기 버튼 눌러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유의사항이에요. 네, 사업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한다예요. 파일 업로드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일일이 적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 보면서 채워놓고 그 양식을 그대로 붙여넣기, 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좋아요.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하셔야 됩니다. 공고일이 언제였죠? 네, 2월 22일이었어요. 이날 전에 발급한 서류들, 사업자 등록 증명은 안 돼요. 소상공인에서 안 돼요. 이날 이후에 발급분 필요하십니다. 자, 소상공인 확인서에 소기업, 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내용이 다르게 나올 때 있어요. 중소기업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통해서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모든 기관들이 연초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미리 신청해 두십시오. 자,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3월 말에 일단 서류평가를 합니다. 자, 3월 24일 신청이 되면 말에 주간기관이 평가를 하죠. 발표를 4월 중순에 한답니다.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걸리겠네요. 최종 선정은 4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4월 말에는 결과 통보를 할 겁니다. 각 주간 기간별로 상의할 수 있대요.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도 주간 기간별로 내가 이거 신청했는데 못한 기업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쪽이 선정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센 주간 기간에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간 기간은 티오가 있어요. 내가 이 주간 기간이 몇 개 선정해서 운영을 도와줘라 라고 이제 나라에서 내려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간 기간이 만약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씩 티오를 줬어요. 그러면 주간 기간 A라는 주간 기간이 10개를 갖고 있는데 11개가 들어왔어도 내가 10개밖에 선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11번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다른 데서는 9번째, 10번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간 기간이 눈치 게임이에요. 옛날에 대학교 눈치 시험 전형 접수하던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거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도 좀 있어요. 딱 정확하게 다 일률적으로 순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 근데 주간 기간을 하는 이유는 이거 운영하는 전담 기관이 담당자가 소수에다가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가 운영 대응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자, 서류평가에서는 그간의 추진 노력도, 기본 충족 여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 규모 2배, 어떤 경우는 3배 할 수도 있어요. 또는 1.5배만 하자. 너무 많다. 또는 보니까 너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없네. 우리는 1.2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붙여주기가 어렵네. 1.2배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단계 발표를 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발표하셔야 돼요. 질의응답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릴 때 경험.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 아프리카에 어떤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실 임금이 좀 낮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더욱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방향으로서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특정 나라, 아프리카 특정 나라의 개발자들을 한국에 있는 개발자 필요한 곳이랑 연결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업가 정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하는지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좀 잘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이 그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야 이거 없어. 정말 이거 내가 독특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전조사 좀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대표님 말고 다들 알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특히 엑셀러레이터라는 이거 평가하는 기관들은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계획서들을 받아봅니다. 딴 데서 봤는데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파트너 협업 등에 대해서 발표 평가를 합니다. 자, PT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 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를 하고요. 평가 항목은 정부 지원 필요성, 기업가 정신, 아이템 창의성, 협업의 효과성,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죠. 자, 고득점 순으로 하고요. 자, 이 3개 중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로컬이 125개씩 좀 더 많아요. 글로벌이 100개 조금 이쪽이 조금
모수가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 고도화도 더 적습니다. 스케일업은 세 군데가 더 동일하게 10개씩 마지막 선정을 하네요. 자, 사업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타기업 사업계획서 모방 표절 허위. 우리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표절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사업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내 기존에 있는지, 또는 AI로 요즘 워낙 질문에서 답 나온 거 가지고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워낙 빨라졌습니다. 내 사업 계획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AI로 그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공고문 세부 관리 기준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셔야 되고,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증권 해야 됩니다. 선정된 이외에는 사비내로 하면 안 되고요. 네. 포기하시면 다음 사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기관이 총 5개 있네요. 라이프스타일은 세종, 창조겠네요. 공고문에도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문 정말 많이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오타예요. 실제로 창조였나? 네, 봐야겠네. 로컬 브랜드 포럼도 있고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도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래서 제주 귤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N15 파트너스가 또 글로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발굴 협업 유형 소개를 합니다. 네, 한복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NFT, 버추얼 유튜버, 메타버스 패션쇼, 전 세계인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브랜드를 홍보하겠다. 좋습니다. 로컬 브랜드, 여기 예전에 이제 사례예요. 무슨 심당 같은 경우 제주 감기를 이용해서 티백차 개발하고 제조를 했네요. 껍질을 이용했어요. 동백 감귤 꽃도 넣고요. 글로벌은 어떤 스토어인데 해외 소비자 타겟으로 보드카 믹스 제품을 출시했네요. 모루, 오미자, 살구 이런 것들 개발했습니다. 자, 협업 유형 3가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이런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창작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이 계속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ESG에 합당한 친환경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작자에게 의뢰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같고요. 디자인도 조금 더 독특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와우 경험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상품 기획 판로 사업 운영 등의 애로가 있을 때 스타트업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이 속도를 내주게 하고 편의성, 효율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소상공인 이 업종, 융합을 할 수 있는 것들, 융합할 수 있는 것들. 요 밑에 보면 레트로 가전제품과 주얼리 디자이너가 협업을 했다. 그래서 도금 주얼리 부착 방식을 적용하여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이거. 자, 가전제품이 예전 레트로 가전제품이고 주얼리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이 가전제품에 주얼리를 부착하는 방식들을 적용을 해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무슨 갤러리 패드들을 이제 레트로 타자기 형태, 타자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한 경우는 이동형 매트리스 세탁 건조 트럭과 앱 개발자가 협업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앱 개발자가 협업해도 되는 거예요.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주고 배차 간격을 줄여주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개발하네요. 좋습니다. 자, 추진 절차.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1년 사업이에요. 끝에 보시면 쇼케이스 대회도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개최를 합니다. 제품 홍보 투자 유치. 11월 중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사후관리 지원자 대상으로 투용자 연결한다든지 네트워크 연계하는 사업들 합니다. 주간기간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오타였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업무가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오픈한 곳입니다. 네, 그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는 것도 있고요. 로컬 브랜드 유형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500억 출연을 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4년 2월에 오픈했네요.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프업 창업 지원 공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들 이용하면 좋겠네요. 촬영 스튜디오도 있어요. N15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엑셀레이팅 회사라고 합니다. 18년 5월에 네, 설립했네요. 네, 좋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요즘 뭐 이런 엑셀레이터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거꾸로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엑셀레이터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연락처라든지 지원 제휴 업종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문 잘 읽어보다 보면요. 의외로 변화된 내용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조금 완화된 내용들이 많아요. 창업에 대한 기준도 조금 변화됐더라고요. 이런 업종의 세분류,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서 업종 코드 5자리 중에서 한 3번째나 4번째 달라야 되는데 5번째만 다르면 된다라고 요즘 나오는 경우들을 봤어요. 굉장히 완화해 준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지원 사업은 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메리트 많죠. 1억 한도에 최대 1억 한도에 100% 다 지원합니다. 물론 1차 통과해도 다음 연계 사업에 우대 가점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들 읽어주는 남자 조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